반갑습니다.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026년 거대한 돈의 흐름이 아마존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그럼 아마존 말고 또 뭘 담아야 합니까? 오늘 그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새로 짜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은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와 GPU였습니다. AI 시대니까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논리 하나로 전 세계의 자금이 반도체 칩으로만 쏠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2026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스마트한 자금, 이른바 상위 1%의 돈은 조용히 인프라 섹터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핵심 화두는 더 이상 누가 칩을 많이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싼 칩으로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느냐? 바로 AI 수익화 MONETIZATION의 단계로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현금을 쓸어 담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황금기가 열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엔비디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2026년 나스닥을 지배할 단 하나의 기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기업을 선택합니다. 바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메타? 그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한물간 SNS 회사 아니냐? 메타버스 한다고 돈만 날리는 기업 아니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중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시장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우리 같은 헌터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지금 메타는 단순히 SNS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광고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를 통해 전 세계 AI 생태계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규제 리스크,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낡은 우려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메타의 투자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주당 순이익 EPS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바닥을 끼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PR 사이의 괴리, 즉 밸류에이션 갭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2026년 경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당장 현금을 못 버는 꿈만 꾸는 기업들? 아닙니다. 메타처럼 이미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그 가치가 할인받던 현금 창출 기계들의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마존 분석을 통해 보았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끝난 후 그 인프라가 독점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때 주가가 얼마나 무섭게 오르는지를요. 메타는 아마존과 완벽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마존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와 물류로 돈을 번다면 메타는 디지털 광고와 AI, 에이전트로 2026년 시장을 초과 수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타의 2026년 실적 전망치부터 월가 내부 보고서에 담긴 라마 사출 시의 파급력, 그리고 차트상에서 포착된 세력의 매집 시그널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남들이 빅테크 이제 끝물 아니냐고 의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진입하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는 과거 엔비디아가 폭등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익은 폭증하는데 주가는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 이것만큼 확실한 매수 신호는 없습니다. 오늘 저 인사이드 헌터가 2026년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가장 강력한 무기 메타 플랫폼스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판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숲을 봐야 합니다. 바로 거시경제의 흐름, 즉 돈의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와 그로 인한 성장주 밸류에이션의 대폭발입니다. 연준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은 2026년에 더욱 가속화되어 연방기금금리가 3.00%에서 3.2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자를 덜 내서 좋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가에서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현금흐름 할인법 DCF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뚝 떨어집니다. 즉 메타처럼 매년 수십조 원의 잉여 현금흐름 FCF를 뿜어내는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수학적으로 급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2026년은 각 기업이 막대한 AI 투자비를 썼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하느냐, 즉 투자 대비 수익률 ROIC에 따라 주가, 수익률이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사이클의 고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애플은 여전히 아이폰 교체 주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AI 서비스 매출 비중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메타는 다릅니다. 메타는 아마존과 함께 막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인 광고에 즉각 적용해서 이익을 폭발시키는 구간, 즉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럼 메타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메타 매수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폭발하는 이익 EPS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 PER 사이의 괴립 밸류에이션 갭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메타의 주당 순이익 EPS는 약 30.17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34.38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30%에 육박하는 괴물 같은 성장률입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매년 30%씩 성장한다. 이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 성장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익의 질 퀄러티입니다. 단순히 직원을 자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이익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매출 성장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메타의 평균 광고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광고 노출 횟수도 14%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타의 AI가 유저들이 뭘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맞춰서 체류 시간을 늘렸고, 광고주들에게는 메타에 돈을 쓰면 확실히 물건이 팔린다는 확신을 줘서 더 비싼 광고비를 기꺼이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메타의 AI 자동화 광고 도구인 어드밴티지는 광고주가 예산만 설정하면 AI가 알아서 최적의 고객을 찾아주는 마법 같은 도구로 이미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즉, AI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타의 재무제표에 엄청난 현금을 꽂아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가 AI 칩 산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나? 는 설비 투자 캐펙스에 대한 공포입니다. 2025년에 700억 달러, 2026년에는 그 이상을 쓴다고 하니 걱정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완벽한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미친듯이 지을 때 시장은 이익 훼손을 걱정하며 주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물류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 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메타의 투자는 엔비디아 H100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추천 엔진을 돌리기 위한 진입 장벽입니다. 경쟁사인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틱톡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선투자이며 2026년에는 이것이 경쟁사들을 말려 죽이고 시장을 톡식하는 강력한 무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메타 주가는 이런 엄청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주가인 663달러 기준으로 2026년 예상 실적을 대입한 선행 PER은 고작 2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 PER이 26배에서 30배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 평균보다도 훨씬 싸게 말 그대로 떨이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의 지난 5년 평균 PER 밴드가 20배에서 35배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역사적인 바닥권, 즉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장주 투자의 핵심 지표, PEG 비율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PEG 비율이 1.02하면 강력 매수라고 봅니다. 현재 메타의 PEG는 0.7에서 1.1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애플이 2.5가 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돈은 더 잘 버는데 주가는 반값 세일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봐도 메타를 사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은 정체되거나 비용 부담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이미 비쌉니다. 구글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고,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핵심인 검색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의 SNS 비즈니스는 AI 검색의 직접적인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친구의 소식을 보고 릴스를 보는 행위는 AI 검색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AI가 콘텐츠 제작을 도와줘서 플랫폼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존과 메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후 AI를 통한 효율화, 그리고 현금 흐름 폭발이라는 2026년의 승리 방정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의 아마존과 이번 영상의 메타를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무엇을 살지 알려준다면 차트는 언제 살지를 알려줍니다. 현재 메타 주가는 52주 신고가인 796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아 600달러에서 66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들은 이걸 지루하다고 팔아버리지만 선수들은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악성 매물을 소화하며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는 과정입니다. 특히 657달러에서 660달러 구간은 50일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겹쳐있는 강력한 1차 지지선입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출렁여서 600달러 선까지 온다면 그곳은 기관 투자자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락바텀, 즉 절대 깨지지 않는 바닥입니다. 보조지표인 RSI도 42에서 55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이 아니기에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미 너무 올라서 사기 부담스러운 주식들과 달리 지금 들어갈 자리가 널널하다는 겁니다. MACD 역시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트 패턴상으로는 거대한 컵앤핸들 패턴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고 675달러 저항선을 뚫는 순간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 800달러, 나아가 1000달러를 향해 쏠 수 있는 기술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이 바로 대세. 상승장의 전형적인 눌림목 매수 기회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의 순풍, 30%씩 폭발하는 이익 성장, 경쟁사 대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그리고 차트상의 완벽한 매집 패턴.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메타의 강력한 상승입니다. 지금 시장은 메타의 막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보고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그 오해가 풀리는 2026년이 되면 여러분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가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메타가 2026년 거대한 AI 수익화의 파도 위에 가장 높이 올라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은 내일 당장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2026년 메타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른바 더블 플레이 구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30% 더 잘 버는데 시장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인 PER까지 정상화된다. 이건 주가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덧셈이 아닌 곱셈의 영역으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열리는 셈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냥꾼처럼 헌터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메타 차트를 보면 657달러에서 660달러 구간의 50일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겹쳐있는 1차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흔들려 주가가 600달러 선까지 밀린다면 그곳은 기관들이 절대 깨지 않으려는 락바텀, 즉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주가가 단기 과열로 살짝 눌릴 때, 시장 전체가 공포감에 휩싸여 지지선 근처로 꼬리를 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비중을 실어야 하는 황금 타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주워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현금 비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20%에서 30%의 현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식이 100% 꽉 차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멘탈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으면 시장의 하락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일 기간이 왔구나 하고 웃으면서 메타 같은 대장주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기회를 잡게 해주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현금이라는 총알을 딱 쥐고 기다리시다가 메타가 숨고르기를 하며 600달러에서 660달러 사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때 분할로 툭툭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차트상 컵앤 핸들 패턴의 완성점인 675달러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순간 그때 불타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지에서 파는 신이 아닙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660달러 부근, 훗날 우리는 이곳을 2026년 대시세의 출발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메타의 1차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800달러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 라마사와 AI 수익화가 만개하는 시점의 장기 목표가는 꿈의 숫자인 1000달러를 제시합니다. 지금 사면 편안하게 30%에서 5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시장은 딜레마에 빠져 다음 주도주는 누구인가? 를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높고 애플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때 메타가 거대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시장은 여전히 메타를 한물간 SNS나 돈 먹는 하마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AI 기술로 광고 수익을 폭발시키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장악한 초고수익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현재 PER 22배는 메타 역사상 바닥권이며 나스닥 평균보다도 쌉니다. 2026년 라마 4 출시와 함께 이익이 30% 성장하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는 순간 주가는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600달러에서 660달러 박스권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강한 기간 조정이며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합니다. 2026년 초 금리 인하와 함께 675달러 저항선을 뚫는 순간 기관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주가는 800달러를 넘어 1000달러 시대를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이고 확신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들 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십시오. 남들이 메타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 펀더멘털을 믿고 현금을 치고 있다가 주가가 눌릴 때 조용히 매집하는 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메타는 펀더멘털, 수급, 매크로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12월 웃으면서 계좌를 열어보고 싶다면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십시오. 떨어질 때 공포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뒷받침해줄 현금. 이 두 가지만 있다면 2026년은 여러분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존, 메타와 함께 담으면 좋을 2026년 텐베거 유망주, 중소형 AI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인사이더 헌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